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역사에서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매자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검증하며 실전 배치를 주도하는 국가로 올라섰다는 명확한 증거다. 과거 수십 년 동안 한국 공군은 성능이 검증된 해외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KF-21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 기체였고 개발 일정 또한 그 어떤 국가보다 공격적으로 설정되었다. 국가연구기관과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과거 언급했던 발언 가운데 가장 주목받았던 대목은 KF-21이 예상보다 최대 2년 이상 빠르게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 표현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시험과 검증이 상당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실제로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비행 안정성, 항전 장비 통합, 무장 분리 시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고난도 일정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무장 분리 시험이다. 전투기 개발에서 무장을 실제로 장착하고 공중에서 안전하게 분리 사출하는 시험은 기체 설계와 비행 제어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 완성되지 않으면 시도조차 불가능하다. KF-21 보라매가 2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기체 구조 강성, 무장 장착부 설계, 비행 제어 알고리즘이 이미 실전 기준에 근접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수많은 연구진과 시험 인력이 장기간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의 결과였다. KF-21의 무장 체계는 단순히 기존 무기를 통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 공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공대지 미사일 분야에서 한국은 기존 해외 무장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개발 무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장 데이터 링크와 전투기 항전 장비 간의 완전한 연동이다. 국산 무장이 본격적으로 주력화될 경우 전투기 출격 준비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시 상황에서 전력 운용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주변국의 위협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에서 빠른 무장 장착과 신속한 출격은 공군 전력의 생존성과 억제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KF-21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개발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무장 개발과 항공기 개발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전투기를 먼저 도입한 뒤 수년에 걸쳐 무장을 통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KF-21 프로젝트에서는 전투기와 무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개발이 병행되고 있다. 이는 개발 난이도를 크게 높이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전 배치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KF-21 보라매의 개발 과정은 한국 항공기술이 양적 성장 단계를 넘어 질적 도약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단기간 성과를 과장하거나 외형만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험과 검증을 반복하며 하나씩 실전 조건을 충족해 나가는 접근 방식이 선택되었다. 이로 인해 KF-21은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KF-21을 둘러싼 논의는 개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빠르게 실전 전력으로 완성되느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전투기 성능 논쟁을 넘어 한국이 독자적인 공중전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KF-21 보라매를 둘러싼 논쟁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은 한국의 무장 기술이 아직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 평가는 전투기 무장 개발의 역사와 한국이 걸어온 시간표를 함께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시각에 가깝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항공기용 정밀 무장 개발에 뛰어든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F-21에 통합되고 있는 무장체계는 이미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핵심 기반 기술의 확보였다. 위성항법 체계와 영상 기반 지형 대조항법, 그리고 비행 중 생존성을 좌우하는 경보 및 방어 체계에 이르기까지 단일 무기 체계에 필요한 복합 기술들이 단계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는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하나의 전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실험실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기술 샘플을 단계별로 검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개발 초기부터 실물 크기와 유사한 구조를 적용해 시험을 반복했으며 이를 통해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빠르게 줄여나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전 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무장 통합 분야에서의 진전은
KF-21 전력화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신 유도무기는 단순히 기체에 장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투기의 항전 장비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표적 정보와 비행 조건에 따라 유도 방식이 끊임없이 수정된다. 이 때문에 무장 통합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무장 통합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전투기와 무장이 서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가적인 비행 프로그램 수정 없이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범용 무장 인식 개념이 연구에 반영되었다. 이 방식이 완성될 경우 무장 하나를 통합하는 데 수년이 걸리던 기존 구조는 몇 개월 단위로 단축될 수 있다. 이는 전투기 운용 유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변화다. KF-21과 국산 무장의 통합시험은 이미 여러 단계의 비행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무장분리 시험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단순한 성공 여부를 넘어 향후 다양한 무장 확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KF-21 개발 초기부터 시험용 기체와 계측 장비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전은 전투기 성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산 무장이 주류가 되는 순간 보급과 정비 체계 또한 획기적으로 단순화된다. 해외 무기에 의존할 경우 발생하는 부품 수급 문제와 운용 제약은 전시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KF-21과 국산 무장의 결합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선택이다. 결국 KF-21의 무장 개발은 단순한 화력 증강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독자적인 전투 운용 체계를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전투기, 무장, 데이터 링크, 운용 교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특정 무기에 종속되지 않는 공중 전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 변화는 향후 공중전 양상 자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KF-21 보람의 기술적 완성도가 가시화되면서 국제 방산 시장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현재 세계 여러 국가가 운용 중인 스텔스 전투기들이 있다. 특히 다수 국가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해왔던 전투기의 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은 KF-21의 가치가 단순한 대안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엔진과 소프트웨어 안정성이다. 전투기의 성능은 단순한 추력 수치나 스텔스 형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장시간 운용 시 발생하는 결함 빈도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다. 일부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고성능을 목표로 한 복잡한 구조가 오히려 유지 비용과 가동률 저하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설계 철학 때문이다. KF-21은 극단적인 성능 수치보다는 안정적인 운용과 단계적 성능 확장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이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조종사 생존성과 기체 회복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전 장비와 조종석 설계에서는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종석과 항전 시스템의 통합 수준은 KF-21의 또 다른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종 센서와 전투기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단일 화면 체계로 정리되어 제공되며 조종사는 복잡한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전에서 조종사의 피로도를 낮추고 돌발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KF-21에 적용된 데이터 연동체계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전투기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지휘 통제 체계와의 연동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KF-21은 단독 기체로서의 성능뿐 아니라 편대 운용과 연합작전 환경에서도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연동성은 향후 공중전 양상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해외 일부 전투기에서 발생했던 치명적인 결함 사례는 전투기 도입 전략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고가의 전투기가 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훈련용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단순한 손실을 넘어 공군 전력 전체의 신뢰성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례 이후 여러 국가가 전투기 도입 기준을 성능 중심에서 운용 안정성과 교육 체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조종사 교육 체계와 운용 철학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전투기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조종사의 숙련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정적인 기체와 숙련된 인력이 결합될 때 공군 전력이 극대화된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KF-21은 이러한 환경에 최적화된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기체 자체가 조종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KF-21 보람에는 단순히 특정 기종을 대체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전투기 운용 개념 자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안정성, 통합성,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는 향후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공군 전력 구성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KF-21이 과연 경쟁 전투기를 능가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KF-21이 만들어낼 새로운 공중전력 모델이 무엇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KF-21 보라매의 전력화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그 파급 효과는 전투기 자체를 넘어 공군 운용 체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조종사 교육과 운용 개념의 변화는 KF-21이 지닌 잠재력을 실제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는 단독 무기가 아니라 조종사와 지휘체계,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가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흐름 가운데 하나는 조종사 교육 인프라에 대한 재평가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가 전투기의 복잡성이 오히려 조종사 양성과 전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체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안정적인 교육체계와 충분한 비행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전에서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F-21은 비교적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조종사가 기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조종 편의성과 예측 가능한 반응 특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일 뿐 아니라 평시 훈련 과정에서도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KF-21은 조종사 숙련도를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해외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고 사례는 조종사와 기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시스템이 오히려 조종사의 판단을 제약하거나 돌발 상황에서 대응 시간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KF-21은 자동화와 수동 조작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조종사가 상황에 따라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운용 체계는 점차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단순히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 훈련과 운용 교리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산 수출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는 항공교육 허브로서의 가능성까지 열어준다. 공군 전력 구성 측면에서도 KF-21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단일 기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임무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력 배치가 가능해진다. KF-21은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임무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제한된 전력으로도 최대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환경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KF-21의 단계적 성능 개량 계획은 공군 전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요소다. 초기 배치 이후에도 항전 장비와 무장 체계를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세대 교체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예산 운용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선택으로 평가된다. 결국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신형 전투기 도입을 넘어 한국 공군의 전력 운영 철학 자체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조종사 중심의 설계, 안정적인 교육 체계, 단계적 성능 확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KF-21은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쳐가고 있다.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개발과 배치는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에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KF-21은 단순히 국내 운용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외 수출과 국제연합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무기체계의 독자적 개발 능력과 운용 경험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KF-21에 탑재되는 무장은 기존 해외 무기체계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고정밀 유도 무장은 실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공중에서 미사일을 분리하고 목표를 타격하는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 운용 시 안전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 또한 KF-21의 장점은 단순한 화력에 머물지 않는다. 스텔스 설계와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 K-링크 기반 데이터 연동 체계는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다. 이를 통해 적 레이더망에 포착될 확률을 줄이고 다양한 임무 환경에서 임무 수행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복합적인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 엔진과 항전 장비의 신뢰성 역시 KF-21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KF-21에 적용된 국산 엔진은 기존 해외 엔진 대비 유지보수 용이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장시간 운용에서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전투기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조종사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적으로도 KF-21의 성과는 주목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투기 도입과 조종사 교육 과정에 대한 협력을 한국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방산기술과 운용 경험이 자연스럽게 해외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국가 간 군사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KF-21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된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개발과 시험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 노하우다. 각종 무장시험, 비행 데이터, 항전 장비 통합 테스트 결과는 향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항공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를 통해 단일 프로젝트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방산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결국 KF-21 보람에는 단순히 성능 좋은 전투기 한 기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 기술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를 설계, 제작,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상징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전력 운용 체계와 전략적 사고를 함께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전투기는 앞으로 한국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며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F-21 보라매가 만들어낸 변화의 본질은 단순한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 여부를 넘어선다. 이 전투기를 통해 한국은 공중전력의 설계, 생산, 운용, 그리고 향후 확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증명했다. 과거에는 해외 기술의 틀 안에서 성능을 비교하고 도입 여부를 고민해야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전력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KF-21의 가장 큰 의미는 선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점에 있다. 특정 국가의 기술 제한이나 운용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의 작전 환경과 위협인식에 맞춰 전투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는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크게 높이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KF-21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술 생태계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항전 소프트웨어, 비행 제어 기술, 무장 통합 경험은 향후 후속 기종과 무인 전투기, 차세대 항공 전력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하나의 전투기가 아닌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항공 전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KF-21이 갖는 의미 역시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고가의 최첨단 기체와 저가의 구형 기체 사이에서 성능과 운용 현실성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운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군 전력 운용 측면에서도 KF-21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한다. 단계적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에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해법이 된다. 초기 배치 이후에도 새로운 무장과 센서를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과장된 성능 경쟁보다는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는 신뢰성, 조종사의 생존성과 운용 효율,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중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철학은 단기적인 주목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전력의 질을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한다. 결국 KF-21은 완성된 결과물이자 동시에 출발점이다. 이 전투기를 통해 한국은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공중 전력을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기반 위에서 얼마나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고 실전 운용 경험을 쌓아나가느냐다. 그 과정이 이어지는 한 KF-21 보람에는 단순한 기종명을 넘어 한국 공군 전력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게 될